계속 또 봐야지요. 641페이지. 자, 3번입니다.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입니다. 자. 예. 하세요. 예, 예. 법에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요. 조정대장. 아예 없어요. 예, 없습니다. 1년만 재검토는 투기가일 지구만 나오는 겁니다. 나와요. 예. 보통 우리가 재검토하면 딴 건 다 보면 5년이죠. 그죠? 얘만 1년, 1년. 다 5년마다. 얘만 1년마다 합니다. 그것도 국장이 하는 겁니다.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 질문 좋은 겁니다. 하세요. 딴 데 가니까 하고 싶은데 뭐 아는 게 있어야 뭐 질문 이렇게 아, 참,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어떤 분이 시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험이 안 나오니까 내가 얘기 안 하고 있지만 얘기 나온 김에 참고하라고 설명드리면 시가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횟집 가면 농어 시가 가자미 시가 그거 시가가 아니에요. 그런 시가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게 현재 아무 일도 없습니다. 개발하지도 않아. 우리 아파트가 5억이야. 그럼 5억은 그냥 시가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발될 때에 만약에 개발하기 전에 토지 가격이 개발하기 전에 가격이 현재 돌아가는 시세가 3억이다. 그건 시가가 아니에요. 개발된 이후에 개발 이익까지 다 포함시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10배 그러니까 가능해요. 그건 심하지 않냐. 1배, 2배 그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비록 3억이지만 개발된 이후에 개발 이익까지 포함하니까 3억짜리가 한 6, 7억은 되겠네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알박지 아까 말한 5배, 10배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간에 합의가 잘 돼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법원에서 감정 절차 거쳐가지고 결정해요. 그러니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가가 현재 3억인데 3억 주면 되지 그게 아니라 개발된 이후에 개발 이익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당한 플러스 알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 플러스 알파 있는 겁니다. 그 알파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은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가 안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감정 절차 거쳐가지고 결정한다는 것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기존보다 많이 받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개발 이익까지 플러스에 있다. 대법원 판결이 그래 이것이.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질문 들어오면 하는데 질문 안 들어오면 하고는 안 합니다. 자, 전매행위. 전매가 뭐죠? 전매 그거 아닙니다. 분양받은 주택을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되팔지 마라. 그것이 말하면은 아시겠죠? 그것이 최대 몇 년 내에?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10년짜리도 있고 작게는 6개월짜리, 1년짜리, 1년 6개월, 2년, 3년, 4년, 5년 등등등 요 기간 내에는 되팔지 마라. 기간이 지나면은 그때 가서는 팔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전매 제한은. 자, 요것도 보시면은 그거 나오잖아요. 밑에 세 번째 줄에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나오죠. 그죠? 예.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요겁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 요거. 뭐를? 주택 또는 지위를. 아시겠죠? 요거. 주택이나 지위를
되팔지 말아라. 여기에 주택 지위를 뭐 하지 말라고요? 요거요. 전매. 요거를 하지를 말아라. 또 매매도 하지 말고 증여도 하지 말고. 그죠? 다 하지 마라. 그리고 알선도 안 돼. 알선도 하지 말고. 또 있나요? 없죠, 그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는 가능해? 그렇죠. 상속은 가능하다. 요거. 일단 여기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맨 위에 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지역별로 달리 정했어요, 벌써. 수도권과 지방 달라요.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 박스 안에 1, 2, 3, 4가 있는데 이거는 문제 푸는 요령만 알면 돼요. 자, 1번하고 2번만 묶으세요. 1번이 뭐죠? 투기 가열 지구. 2번은 뭐죠? 조정 대상 지역이죠. 자, 일단 뭐 주택 지위죠. 먼저 3번과 4번 먼저 볼게요. 이건 안 중요합니다. 먼저 봐야지만 1번, 2번 쉬워요. 3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주택 요거죠, 그죠? 요거 주택 요거죠? 주택 및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요거죠? 둘 다 있죠, 그죠? 자, 4번 마찬가지죠. 공공택지 외의 택지,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뭡니까? 주택이죠, 그죠? 주택 또는 뭡니까?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 있죠, 그죠? 다 있는데 1번과 2번은 한계가 없어요. 1번 투기가열 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뭐가 없어요? 이게 없잖아. 거기에 주택 X 주택이 들어가면 틀려요. 가령 투기가열 지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띠 틀렸어. 뭡니까? 지위. 줄이면 지위. 먼저 물론 길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길지만 한마디로 지위 그걸 말하는 것이고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뭐가 없어요? 그렇죠. 주택 X. 그래서 1번과 2번은 주택 X 주택이 들어가면 틀리고 지위만 들어가야 맞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쌍걸 2번. 그러면 전매 제한의 특례와 등등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전매 제한이 허용되는 겁니다. 전매가 허용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인데 자, 위 쌍가루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선정된 자조 또는 쌍가루 1의 1 및 3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줄구세요.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뭡니까? 전매가 허용이 된다. 그럼 대통령령이 뭐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령 동그라미 마시고 옆에 적습니다. 사업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적어주세요. 그것이 대통령령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매 허용 대상 행위의 그 내용에 해당할지라도 사업 주체가 동의 안 해주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뭐라고요? 사업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러니까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어떤 경우냐? 1번 세대원 전원이 세대원이 근무, 생업상 사정, 질병 치료, 취약,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전원 동그라미에서 일부 아닙니다. 전부 다 다른 지자체로 이전할 때, 즉 이사 갈 때죠. 단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왜 그럴까요? 지방에 있다가 이걸 악용해 가지고 수도권 가려고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가는 거면 안 됩니다. 악용의 소지가 있어요. 자, 수도권이 뭘 말하죠?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2번, 상속에 따라 내가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데 그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요것도 전원이 이전한다. 3번에 세대원 전원이 전부 다 전원이요. 왜? 일부를 집어넣거든요.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민 가는 거죠.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해외 체류. 그때는 되팔고 갈 수 있다 그 말이죠. 4번 이혼으로, 하필이면 요때 이혼해가지고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비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한다. 하필이면 그 주택이 재산 분할 내지는 위자료야. 근데 주고 싶은데 야 주고 싶어도 못 주겠다. 전매 제한 이래 안 됩니다.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줘야 돼. 참 이혼은 참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서울 가면은요 이혼한 부부가 지금 이혼해 놓고 같이 사는 부부가 의외로 좀 있어요. 왠지 압니까? 자식 놈 대학 보내려고, 한부모 자녀 대학 보내려고. 이런 미친 것들. 그것 때문에 한부모 자녀 대학 보내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스카이 보내려고. 그래가지고 왜 하고 싶어 이혼? 뭐요? 근데 중요한 뭐냐, 했다가 대학 보낸 다음에 시끄러워요. 대학 보낸 다음에 재결합합니다. 이때 남편의 바꿔가지고 재결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 같아도 안 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가정이 파탄 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남자 마음이 이혼하니까 합법적으로 딴 여자 만나도 되거든. 그러니까 막 만나는 겁니다. 까불고 있어 이러면서. 좋은 게 아니죠, 그죠? 그 애새끼 대학 보내려고 부부가 이혼하네. 그거 지금 말이 돼, 그게? 서울 가면 있다니까. 있어요. 스카이 캐슬 있어요. 그 다음에 자 5번 됐고요. 6번 주택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의 빚이 있는데 채무를 이행지 못해서 경공매는 합법적이니까, 그죠? 합법적 넘어간 거니까 허용된다는 얘기죠. 7번에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주택의 일부 동안, 이건 전부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이전. 하필이면 집이 2채 있고 뭐가 3채 있는 전부 다 남편 이름이야. 근데 아내가 나 건물 하나만 내 이름으로 해줘. 그러면 알았어 해서 일부 주지 다 줘. 이게 미친다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일부만 준다. 일부, 전부 아닙니다. 일부를 증여한다. 저는요, 저도 좀 있는데 저는 전부 다 와이프 이름입니다. 주택도 아파트도 저 땅도 몇 개 있어 다 와이프 이름이야. 심지어 제가 차도 와이프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다가 딱지가 다 안에 걸리면은 내가 안 돼. 내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 번은 딱지가 너무 날라오니까 한 번은 더 걸키면 정지된대. 알게 뭐야. 어차피 운전도 안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요, 딴 것은 환매는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자, 7번. 그러면 전매 제한 기간. 저를 보세요. 아까 전에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 정한다. 아까 얘기했었죠. 6개월짜리, 1년짜리 등등등등 많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그거 많잖아. 어떻게 외워 이거를? 따라해요. 버려. 나온 적도 없어요. 버려. 나 집에서 공부할래? 해라. 하지 마세요. 다 버려. 자, 한 장 더 넘깁니다. 완전히 버리고요.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7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어정의 파트에 있는 리모델링하고 이것하고 섞어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리모델링은 뭐냐? 먼저
리모델링 할 때는 허가 받으라 그랬잖아요. 기억납니까? 리모델링 할 때는 허가 받는데 단 하나만 승인받는다.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만 사업계획 승인받는다. 아시겠죠? 요거는 알아둬야 됩니다. 요거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뭘 받아요? 허가 받는다. 허가, 리모델링 허가 받는다. 그렇죠? 건축법상 허가를 말하는 겁니다. 허가. 그러면 그거 보세요. 1번 쌍가로 1번 공동주택에 줄거세요.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세 가지 내용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입주자, 사용자, 또 즉 주체 누굽니까? 관리사무소죠. 얘네들이 잘 봐요. 할 때는요 허가 받기 전에 동의 받습니다. 그게 뭐냐? 밑에 박스 안에 있는 가야 가. 보이면 가? 뭡니까? 입주자 요거 입주자 전체 동의 받아요. 그렇죠? 그 가의 두 번째 줄에 보입니까? 예. 그래서 입주자 전체 동의받은 다음에 동의받고 허가 받는 겁니다. 이게. 자, 두 번째는 자 오른쪽 쌍가루 2번 쌍가루 2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이죠. 쌍가루 2번 즉 줄여가지고 리모델링 조합이나 소유자 전원 동의받은 입주자 대표회의.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누구라고요? 입주자 대표회의. 자, 얘도 동의받습니다. 뭘 받아요? 받는데 그게 어디냐? 다시 왼쪽 646페이지에 거기에 나 보여요? 전체 75%, 동별 50%, 한동만 해요? 한동 75%입니다. 자, 앞으로 옵니다. 우리가 요거 할 때는 앞에서 우리가 조합 설립할 때 인가 받기 전에 조합 설립 시 인가 받기 전 동의요건 기억납니까? 첫 번째 전체 다 할 때는 전체 3분의 글씨가 첫 번째 전체 3분의 10개 동이다. 전체 3분의 플러스 동별 뭐죠? 과반수. 이거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난주가 아니에요. 한 동만 해요? 한 동 전체죠, 그죠? 한 동만 해요? 얼마요? 3분의 요거예요. 자, 첫 번째 봐요. 자, 전체 다 하는 경우죠. 얘는 조합 설립인가? 조합 설립 인가 전이죠. 전 동의요건입니다. 즉 결의죠. 그러면 여기도 두 가지 오죠. 자, 전체 했다. 그럼 이들이 현재 지금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인가받고 이들이 이제 리모델링 허가 받기 전 동의요건 전체 75% 이상 플러스 동별 50% 이상입니다. 한 동만 한답니다. 그럼 100일 동안 3분의 2 이상 결의, 즉 동의받아갖고 조합 설립한 이후에 인가받고 난 다음에 허가받기 전 한 동 얼마요? 요거 75%. 여기는 조합 설립할 때 동의요건, 얘는 허가받기 전 동의요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동의를 받아가지고 똑같이 허가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자 왼쪽에 다 나오죠. 소유자 전원 동의죠.
앞을 봐요. 자, 이 동의 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신청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에 자, 입주자 전체 동의 가능합니까? 100%인데 여기가 무슨 뭐 공산당이요? 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소유자 전원 동의 가능합니까?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조합 설립해서 한다는 얘기. 이거는 가능하잖아요. 이건 이론적인 것만 알고 있었고요. 실질적으로는 하고 싶어도 어떻게 전체 전원 100% 동의인데, 그죠?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리모델링 조합으로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봐주시고요. 자, 거기 참고학습 동의철회 나옵니까? 요것만. 동의철회는요, 여기 2번하고 3번인 경우에만 나와요. 여기만. 1번 안 나와요. 동의철회는. 자,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 리모델링 조합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군구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동의를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가 있다. 이 두 가지만. 얘는 안 돼요. 두 가지만. 반대로 말하면, 자, 제출 후에는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요거 중요해요. 제출된 후에는 철회할 수 없고 제출되기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은 뭐 한두 개 있는데 다음에 봅시다. 다음에. 자, 2번 권리 변동 계획의 수립인데 줄거 보세요.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 2번에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 그러면 뭡니까? 주택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그죠? 여러 가지 뭐 비용 분담이라든지 주택의 권리 변동 등등등 모든 게 다 바뀌죠, 그죠? 이런 권리가 변동되는 계획을 수립해서 30세대 이상 되면은 승인받고 그 미만은 허가받죠, 그죠? 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권리 변동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왜 그럴까요? 대지의 지분이 변동되기 때문이죠, 그죠? 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대지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축소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또는 통과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3번 중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요거는 3번이죠. 1번 요거는 그냥 2번 합시다. 중축형 리모델링. 얘는 최소한 대수선이 아니죠, 그죠? 예, 증축형 리모델링입니다. 증축형. 다르게 말하면 세대수 증가형이죠, 그죠? 증가형이죠. 근데 옆으로 안 되죠. 별도로 안 되죠. 결국 뭡니까?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밖에 안 될 뿐이잖아요, 그죠? 증축형 리모델링은 곧 수직 증축형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자, 줄거세요. 1번에 증축하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 여기서는 수직 아닙니다. 수직으로 하든 수평으로 하든 별도 하든지 간에 일단은 하든지 간에. 왜냐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니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안 된다 그랬죠. 자, 시군구에게, 자, 저를 보세요. 안전진단은요, 이렇게 보세요. 자, 안전진단은 두 번 하는데, 제가 여러분의, 자, 이해 돕기 위해서 1차와 2차로 얘기할게요. 아시겠죠? 물론 법에는 그런 건 없지만 이렇게 나누어 해야 이해가 빨라요. 안전진단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자, 두 번 해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쌍가로 1번이 1차입니다. 1차. 증축하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 그렇죠? 별도로 하든 수평으로 하든 수직이든 어떤 경우든 간에 시군구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하며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경우 시군구는 줄 거예요. 증축 가능 여부. 1차는 거 뭐예요? 증축 가능 여부입니다. 증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바로 뭡니까?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이런 경우죠. 저를 보세요. 현재 아파트가 15층이에요. 일단은요, 이론적으로는 일단은 15층 이상이니까 3계층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3계층까지 원론적, 이론적 가능하지만 이 아파트가 지은 지가 막 50년 넘었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잖아. 그 안전진단 해보니까 원칙은 3계층까지 가능하지만 안전진단 결과 얘는 한 층 올라가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아. 너무 오래됐어. 금도 많이 갔어. 아예 얘는 아예 대수선을 하든지 아니면은 증축형 리모델링은 할 수 없어. 악살이 그럴 바에는 아예 재건축해. 아시겠죠? 증축형 리모델링은 안 된다. 그냥 재건축해라. 한다면은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면 안 되고 주택법에 손 띱니다. 띄고 주택법으로 가서 재건축을 한다. 정비법으로 가서 재건축을 한다 그 얘기죠. 아시겠죠? 그 내용이 바로 2번. 2번 아시겠죠? 2번이에요. 2번. 마지막 줄 나오죠. 그죠?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면 안 된다. 재건축 등등이죠. 다시 그 위에 쌍가루 2번. 1번에 쌍가루 2번 보겠습니다. 시군구는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한다.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은요, 누구한테 한다고요? 진단 의뢰. 이게 책에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안전진단 전문기관. 두 번째, 공단. 세 번째, 연구원. 짧게. 객관식이니까 아시겠죠? 공단은요, 한국시설안전공단입니다. 헷갈리겠다. 안전공단. 여기서 1번 있죠.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안전진단만 합니다. 딴 거 안 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공단하고 연구원은 안전진단하고 얘는 공공신기하니까 뭐 딴 거 다 합니다. 얘는 안전진단만 하고요. 그렇죠? 하여튼 간에 이 3명 중에 1명에게 뭐 한다고요? 안전진단을 의뢰한다.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전문기관, 앞으로 제가 줄여가지고 이런 공단, 연구원 이렇게 짧게 얘기할게요. 요게 1차. 여기 증축 가능 여부. 원론적은 15층이다 3계층이지만은 결과 맞다. 얘는 보니까 안전진단 결과 일단 증축할 수 있겠다. 그게 3계층인지 2계층인지 일단 떠나가지고 증축 가능해. 그러면 하는 것이고, 증축 안 되겠다. 그러면은 2번. 아시겠죠? 예. 재건축을 통해서 오히려 하라. 그쪽으로 하면은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면 안 되겠죠. 3번. 자, 3번이 뭐냐? 3번이 2차. 여기 2차. 그러면 이제 수직 증축형으로밖에 안 되니까 일반적으로 그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다음에 한 번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합니다. 그게 뭐냐? 끝에 상세 확인입니다. 그죠? 수직 증축형으로 허가한 후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한다. 아시겠죠? 이것이 뭐라고요? 상세 확인이다. 이래 불러요. 그리고요, 자, 밑에 6번.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가 있답니다. 있어요.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얘도 1차, 2차 있습니다. 두 번이에요. 두 번 합니다. 자, 저를 봅니다. 안전진단 의뢰는요, 1, 2, 3번이죠. 그죠? 근데 여기요.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는요, 최소한도로 1번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 얘는 뭐만 합니까? 안전 진단하니까 안전성 검토를 못 합니다. 그 얘는 누가 할까요? 공단 연구원 한 거예요. 또는 연구원이에요.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아시겠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1차가 뭐냐? 시군구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왜? 일단 하고 나왔으니까 하려는 자가 뭐 할 때? 심의 건축위원회 요겁니다. 핵심 포인트입니다. 심의 요청할 때. 네. 요청할 때 증축 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얘가 바로 공단 또는 연구원에다가 안전성 검토를 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3층까지 가능한데 과연 왜 15층이니까 과연 3계층까지 가능하냐는 얘기죠. 해보니까 가능해. 오케이. 해보니까 2계층은 안 되겠어. 그럼 2계층입니다. 자, 넘깁니다. 두 번째, 쌍가로 2번이 2차. 시군구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하려는 자가 이제는 허가 신청, 허가만 해주면 이제 사업 들어갑니다. 요거.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있거나 안전진단 결과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의 변경이 있다면. 설계도서가 변경되면 당연히 또 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죠. 요럴 때는 한 번 더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간 하기 전 심의 요청 시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허가만 떨어지면 나는 사업합니다 라고 허가 신청 내지는 기존의 설계를 변경하니까 변경되었으면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설계도서에 변경이 발생하면은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한 번 더 한다. 이때 전문기관이 누구면 얘도 공단 또는 연구원입니다. 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4번. 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누구냐? 요 수립권자가 특광대장입니다. 따라해요. 특광대장. 그리고 10년 단위면 줄거세요. 10년 단위로 수립해요. 아시겠죠? 10년 단위로 특광대장. 그러니까 일반 시장과 군수는 일단 뺐는데 여기서 특광대장 중에 이 대장은 저 경남에 있는 창원시. 자, 수립 후에 이는 도지사에 승인받아야 돼요. 그러면 일반 시장은 수립권자가 아니죠. 그죠? 근데 일반 시장은요, 수립권자 아닌데 수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양산시장은 수립권자 아니잖아요. 경남지사가 너 수립해 하면은 넵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일반 시장은 수립권자가 아니지만 도지사가 수립하라고 하면 반드시 수립해야 됩니다. 얘도
5년마다 얘도 기본계획도 5년마다 재검토가 있고요. 그리고 얘도 절차가 있는데 절차는 첫 번째 먼저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시키고 지방의 의견 있죠? 지방의 의견 있습니다. 지방의회 이때는 뭐요? 30일 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특히 요거 14일 이상 공람 지방에 얼마요? 30일 이내. 요거. 자, 책 보겠습니다. 쌍가로 1번 특방대장 몇 년 단위 밑에 10년 단위. 쌍가로 2번 쌍가로 2번 대도시가 아닌 시 누구죠? 일반시 밑에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반드시 수립을 해야 한다. 3번 기준 국장이다. 2번 절차 쌍가로 1번 공람 며칠 10달 이상 지방 의견 며칠 내에 30일 내에. 쌍가로 2번이 협의심의 협의한 후 심의 거쳐라. 협의 심의만 동그라 마시고요. 쌍가로 4번 대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오죠, 그죠? 예. 나오죠. 그 다음에 3번에 2번 타당성 검토, 재검토죠? 몇 년마다? 5년마다. 자, 됐습니다. 넘기세요, 이제. 마지막 5장. 주택 상환사채입니다. 자, 저로 봐요. 이게 뭐냐? 지금 만약에 여기다가 토지 건축물을 작업해가지고 다 보상해주고 여기다 아파트를 건설한다 하자고요. 그럼 그들에게 보상금을 줘야 되겠죠? 주잖아요. 그런데 돈이 별로 없는 거야. 그때는 이걸 발행해가지고 야, 나중에 너 얼마지? 5억이야? 너 돈이 없어. 나중에 주택으로 상환. 주택으로 내가 갚으면 안 되겠냐? 라고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LG라고 하는 회사가. 삼성 회사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주택으로 상환하겠다고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아시겠죠? 근데 그 회사는요, 공공은 유일하게 누가? 소주공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민간은 전부 다 뭐 대기업들 많잖아요. 우리가 브랜드. 전부 등록해 갈 거 아니에요. 그 등록 사업자죠. 얘가 발행합니다. 발행. 잠깐만. 여기다가 이름 헷갈리니까 아니다. 여기다가 아예 써드릴게요. 아시겠죠? 발행한다. 그런데 토지공은 믿어. 왜? 공공이니까. 하지만 등록사업자는 못 믿어. 그러니까 너는 가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보증을 받아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발행은 2명이지만 보증자가 나올 때는 토지공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 등록사업자는 누굽니까? 개인이요, 회사요? 회사.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이 아닌 법인이에요, 법인.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자, 자본금이 등록사업자 몇 글자요? 그래서 5억이 5억. 자본금 5억 이상입니다. 회사니까 당연히 뭡니까? 법인이지. 법인. 아시겠죠? 자, 여기 자본금만 5억이고요.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본금만 5억이고 나머지는요. 모든 숫자의 첫 글자는 3이야. 다 3. 얘는 5억이고 다 3. 그러니까 외우지 마세요. 무조건 3. 3년을 뭐 3월로 안 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거 다 3. 자본금만 5억.
딴 건 다 숫자가 다 3. 3으로 시작합니다. 자, 책 봐요, 그러면. 자, 1번 사채 발행, 쌍건 1번 토주공, 등록사업자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이 경우에 등록사업자는 마지막 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뭐예요?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이때 등록사업자의 발행 1번 법인 자본금 뭐예요? 5억 이상. 2번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3번 무조건 3자죠. 그죠? 3년간 실적이 300호 이상. 그냥 3자만 해. 3자만. 쌍걸 2번. 자, 발행할 때 발행계획 수립해서 국장 승인 받습니다. 승인 받고요. 3번에 1번. 사채는 액면 또는 할인 방법으로 발행합니다. 액면이 뭐냐? 지금 만약 10,000원짜리다. 그럼 10,000원짜리 10,000원 나중에 돈 줄 돈 있죠? 그거를 10,000원짜리 발행한 다음에 나중에 10,000원 플러스 이자 쳐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할인 발행은 뭐냐? 앞으로 받을 이자를 감해주는 겁니다. 10,000원짜리는 주지만 내가 받는 거는 8,000원이야. 아시겠죠? 미리 이자를 미리 받을 걸 빼주고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사채는 기명증권입니다. 무슨 증권이라고요? 자, 이것은 이제 당연히 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만약에 명의 변경되면 여러분들이 전에 개발법이나 정비법 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자, A에서 B로 자, 명의가 변경됐다. 자, 그럼 누굽니까? B가 누구죠? 취득자. 그죠? 얘의 뭡니까? 주소, 성명을 어디에? 사채 원부에, 장부에, 그죠? 장부에 기재해야 돼요. 기재해야? 아니지, 얘는 대항이 아니죠. 기재해야 이전의 효력. 그죠? 얘는. 그죠? 이렇게 기재해야지만, 이제는 이제 A게 아니고 이제 B 거구나라고 소유권 이전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요. 채권에, 1번이고, 뭐요? 채권에는 기명이니까 채권의 성명이죠. 성명을 기재해야. 왜? 기명증권이기 때문에. 기재해야. 이때 뭐요? 그렇죠. 이때 대항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에 성명이 없으면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죠. 둘 다 구분해서 봐야 돼요. 구분해서. 2번에 상환 등 1번 상환기간 몇 년? 무조건 3자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상환기간은 사채 발행일부터 공급 계약 체결까지이지만 그래도 3년은 초과할 수가 없다. 중도 상환 원칙적으로는 중도에 그렇죠. 양도해도 안 되고 중도에 해약도 안 돼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지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다만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할 때는 국토교통부 령의 경우가 있어요. 세 가지가 여러분 아까 전에 전매 허용이 허용. 처음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개를 말한 겁니다. 질병 치료, 근무 등등등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할 때, 세대문 전원이죠. 그 다음에 해외 전원 이주할 때, 그 다음에 2년 이상 체류할 때, 요거요. 세 가지. 나중에 요약집에 넣어놓을게요. 그럴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가 있다. 3번 효력.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어도 그가 발행한 사채 효력은 그대로 뭐라고요? 유효하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번 상법 적용 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 뭡니까? 주택법이죠. 주택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이 먼저고 없으면은 두 번째로 상법이죠. 그죠? 근데 무조건 상법이 우선적이다. 틀려요. 주택법이 선순위고
없으면은 상법입니다. 상법이 우선적으로 하면 틀립니다. 다 했네? 여기까지 뒤에 건 다 버릴 겁니다. 됐습니다. 자, 버려. 버려. 지겨워. 버리면 안 되고요. 다음 주에 또 고이 모셔와야 됩니다. 하여튼 2달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간에 어거지로 간 것도 있지만 일단 저는 한 바퀴 돌려고 좀 내가 좀 급하게 나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3월부터는 1, 2월 했던 내용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이제 플러스 알파에 좀 더 할 겁니다. 더 할 것이고요. 자,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농지법은 다음 주부터 국토법 시작해서 국토법 일단 끝내고 개발법 들어가기 전에 그때 농지법 볼 거니까 너무 또 늦게 보면 그러니까 서운하니까. 왜냐하면은 3월 말부터는 이제 모의고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농지법 끝내줘야 돼 한 번은.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약속 다음 주 올 때 1월달 공법 1월달 첫날 첫 시간 했던 거 있죠? 오리엔테이션. 그거 보고 오세요. 그게 뭐죠? 행정적 체계, 법령 체계. 부동산이 뭐냐? 이제 이건 안 할 거야 이제. 아시겠죠? 다시 여기다 뭐 헌법 붙였고 이거 안 한다는 얘기예요. 뭐 대통령, 시도 이게 이제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복수 삼아서 한번 보고 오시고 아시겠죠? 그거를 안다는 전제하에 바로 그냥 행정계획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예, 수고했습니다.